여전히 여운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시죠.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비상계엄 후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지난 선거 과정 총평하신다면 한마디로 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날 이제 불법적인 계엄 사태 이래로 딱 6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공식적인 선거운동 캠페인 기간 2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3일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장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정치사적 의미나 또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큰 선거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뭐 계엄에 또 탄핵에 또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에 네. 또 뭐 탈옥에 네. 예, 뭐 탈옥 어쨌든 파면에 네. 그리고 뭐 서부지법 폭동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경호처 관계자들이 현직 대통령 체포를 막는 모습들 네. 뭐 그래서 경찰 기동대가 한남동 관저를 쳐들어가서 네. 체포에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뭐 이런 온갖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그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네. 맨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예.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진다. 그게 보통 심리적으로 네. 시간을 인식하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워낙에 예.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우 길게 느껴졌고 그러나 그 길게 느껴진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매우 컸고 네. 그거를 국민들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하나를 방향을 좀 정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순응하면서 왔던 네.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 문제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입니다. 예. 그 막 여러 가지 장면들도 막 기억이 나요. 특히 이제 순창 유세 같은 경우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시민들이 우산도 쓰지 예. 않고 그 장면을 그냥 그 위에서 연설하시는 분은 얼마나 또 가슴이 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큰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비상계엄을 끝내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 손으로 끝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이후의 과정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검법 3특검이 동시에 예. 통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5일 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3번, 2번 네. 뭐 이렇게 됐던 그 특검법을 다 모으면 거부권이 10번이 되는 네. 그런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공식 출범은 6월 4일 날이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특검법이 처리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뭐 통합을 얘기할 때 또 특검법 가지고 정치 보복하냐라는 예.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뜻은 도대체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예.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관계돼 있는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달라는 것은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고 네. 다른 당 후보를 선택했던 국민들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 한 3분의 2 이상이 예. 이 내란 특검 혹은 이 세 개 특검에 대해서는 예. 다 지지하고 찬성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거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또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또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얽힌 그 사연 네. 혹은 책임자 이 문제를 밝히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지금 이제 새 특검 그 최장 170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검사 40명.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검사 20명, 최장 140일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올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특검 전국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은 오늘 좀 일부 수정을 해서 네. 당초 40명에서 60명으로 규모를 좀 확대를 했거든요. 예. 그 확대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계속 그 경찰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뭐 최상목 예. 등이 그동안 진술했던 것과 다른 맞습니다. 내용들이 CCTV로 CCTV 로. 확인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되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또 내란 문제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와 네.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과 또 윤석열 또 경호처 등이 그 증거인멸을 했던 것들에 예. 대한 확인도 계속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증거인멸 문제 예.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의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수사 기간은 유지를 하되 네, 네. 수사 규모는 인력은 조금 늘려서 네. 그 문제까지도 좀 철저히 파헤쳐야 되겠다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날 발효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이 물론 이 법안 공포라는 것은 예. 이제 심의 기능이고 그러니까 심의원 의결 네. 심의입니다. 심의이기 때문에 공포권은 이제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네. 그러나 안건이 정해지고 안건에 대한 부서는 국무위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란에 관계됐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무위원으로 네.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할지 그게 약간 좀 사실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포인트 측면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부서를 못 하겠다고 버틴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뭐 예컨대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뭐, 뭐 이런 법무부 사람.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처리했는데도 남아 있게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사직 처리가 됐습니까? 예, 법무부 뭐, 장관은? 뭐 그 원포인트로 박성재 장관만 사직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러면 예,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 냈군요. 예. 그 근데 문제 법무부 몰랐습니다. 장관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요 종사자에 그렇죠. 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저는 뭡니까?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에는 야당이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진짜 확신에 차 있다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이제 불법적인 계엄까지 하게 된 과정이 네, 정치적으로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형태가 폭력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대라는 합법적 폭력이지 않습니까? 네, 군대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가 불법 계엄이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그 째려보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예. 도끼를 찍어서라도 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끔찍한 일이죠. 끄집어내라 뭐 예. 이렇게 했던 거고 뭐 영연백 뭐 다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으로 진압하지 않았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요. 그날 12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튜브 라방을 하면서 예. 시민 여러분들 국회로 좀 모여주십사라는 이 간절한 호소가 예. 있었고 그 호소보다도 먼저 움직였던 국민들도 계시고 또 네. 호소를 듣고 움직였던 국민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의원들 네. 담 넘는 걸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제가 대전에서 출발을 해서 예. 2시간 약간 한 1시간 한 40분 50분쯤에 그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그 의결하기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쭉 봉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시민들이 몸싸움을 해가지고 네. 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팔 정도 되는 거. 예. 그 사이를 시민들이 몸싸움 해가지고 경찰들을 밀어내가지고 예. 그 사이로 제가 뛰어넘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 진짜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뛰어넘어서 이제 이 본청을 쭉 보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본청 앞에 그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야, 사람은 체포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의원회관으로 가서 지하 통로로 네,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는 지하 통로 안 막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하 통로로 쭉 내려갔는데 예.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올라오면서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그래요? 거기서 예. 내려갔는데 예. 거기 국회 직원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아 의원님 이쪽으로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하 통로 통해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하 통로로 그 무장한 군인들이 본청에 유리창 깨고 난입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불 끌어간 거죠. 갔다고 단전하려고 그 통로에.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그 국민들이 이번 대선은 확실하게 내란 종식이다. 이 슬로건 네 글자로 딱 네 글자 총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론 이제 특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지만 의석 결과를 보면 투표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특검에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에.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본인들이 처음에 이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정치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을 그었으면 됐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자기 부정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늪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지난 6개월간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또 그런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또 대화가 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지 지난 6개월간 했던 그 행태 그대로 하게 되면 아마 그나마 어렵게 이 40%를 영끌해서 모은 이것도 이제 다 쓸려 내려갈 겁니다. 그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고